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할까요? D&W 파트너스 대표로 현재 있는 이제 송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T팜의 그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아 이제 그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ST팜 그런 하면 것 같아요. 나예요? 네? 아니 왜냐하면은 뭐 네.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정연아나 방송에서 ST팜을 또 마감 때 많이 얘기하신 것 같던데 아니에요? 많이 얘기했죠. 그쵸. 저 방송에서 다 얘기하고 다녔죠. 그때 솔투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ST팜에 대해서 진짜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고 가면서 아 그랬죠.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딱 정하고 갔는데 네. 결국에는 갔어요. 네. 뭐 예상했던 당연한 결과인가요? 뭐 예상은 했지만 음. 이제 시기의 문제였죠. 또 다양한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기도 하죠. 항상 종목을 얘기할 때는 워낙 안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다행히 잘 안착을 해줘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1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얘기해 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나 호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알기로는 뭐 ST팜, 코로나19, CMO 수혜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호재가 있었냐면 RNA 치료제 시장에서 인클리시란이라는 LDL 콜레스테롤 치료제 그거에 대한 수혜가 가장 커졌습니다. 사실. 이게 뭐 고지혈증 치료제가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22년에 일단 상용화될 예정이었고 연간 4톤이 필요합니다. 올리고핵산이. 근데 이제 ST팜이 그 당시에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의 3위였죠. 연간 850kg 정도 생산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서 계속 증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등이 됐죠. 2.2톤. 1등이요. 근데 에들렌트도 이제 증설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아마 순위권이 계속 뒤바뀌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ST팜은 3차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지금 본 것만 IR만 한 최근 들어 한 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다 읽어보셨어요? 뭐 저는 아는 내용이 많아서 일단은 다 보진 않았는데 아니 그냥 단순하잖아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는 가는 거거든요. 그쵸. 예,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도 수주 발표가 난 거 보셨죠? 그 공시 났던데 공급계약 85억 체결? 정도, 85억 정도 공시가 났고 상대자는 안 알려져 있죠. 제 생각에는 이게 화이자 뭐 백신 관련된 건 아닌 것 같고요. RNA 치료제 쪽 올리고 핵산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공시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이 슬기로운 투자 일기에 나왔을 때는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봤었습니다. RNA 치료제 시장의 성장. 원래 RNA 치료제는 이제 희귀 질환에만 많이 쓰였는데 이제는 만성 질환 쪽으로도 계속 그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장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치료제 시장 쪽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수요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RNA 원료가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 올리고핵산이라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RNA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이 올리고핵산의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형상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단계로 본 거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가장 큰 호재라 볼 수 있었던 인클리시란이 연간 4톤이 생산이 상용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계속 미국이나 영국에서 FDA 승인이 계속 나와줄 것이고. 아니 그 노바백스 고지혈증 치료제 그게 12월에 승인 난다면서요? 올해 12월인 거죠? 네, 예정이죠 일단. 근데 유럽에서는 이미 상용화 공고가 나왔고 연초로 갈수록 그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거기에다가 두 번째 모멘텀이 뭐였냐면 바로 면역 보강제였어요. 면역 보강제 CPG. 네. 예, 이게 뭐냐면 보통은 백신을 사용할 때 몸에 어떤 항원 항체가 주입이 되면 몸이 놀래겠죠. 사이토카인 반응이라고 하죠. 놀래는 반응. 근데 이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면역을 보강해주는 원료를 첨가를 해요. 백신을 쓸 때. 그래서 보통 백신에다가 면역 보강제를 같이 써서 이제 몸의 반응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근데 올리고 핵산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ST팜이 왜 다른 기업보다 안정적일 수밖에 없냐면, 자, 보통 바이오 회사는 어때요? 신약 개발이 많죠. 근데 신약 개발은 정말 되기가 힘들어요. 기대감이 올랐다가 안 되면 다 빠그러지고 주가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ST팜도 물론 신약을 만들긴 하지만 그보다 주요한 모멘텀은 어떤 회사가 코로나19 백신을 만들던 간에 면역 보강제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개발하든 뭐 영국이 개발하든 누가 개발하든 중국이 개발하든 백신만 나와주면 거기에 면역 보강제를 같이 쓰인다라고 하면 ST팜이 올리고핵산 원료를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중국의 시노백이라는 회사가 맞아, 그때도 얘기했어. 글로벌 임상 3상을 제일 빨리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노백이 면역 보강제를 첨가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ST팜이 CPG에 대한 수요가 커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최근 소식이 뭐냐면 네. 중국에 클로버 바이오슈티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클로버 바이오슈티컬. 그 회사가 다이나백스의 CPG1018이라는 면역 보강제가 있는데 이거를 병용을 해서 만든 백신이 면역 반응이 강하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이 CPG1018에 대한 원료가 누구냐, 원료 공급이 누구냐? 바로 ST팜입니다.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도 사실 화이자가 제일 빠르긴 하지만은 이 전 세계 70억이나 되는 인구를 다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백신이 아주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빠른 반응이 바로 이제 메신저 RNA의 백신인 거죠. 왜냐하면 RNA 계통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코비드19가 RNA 변형 바이러스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존슨앤존슨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형식의 백신이 또 제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면역 보강제가 아마도 제 예상에 쓰일 수 있는 곳이 또 많아질 것이다. 내년도가 되면. 이게 뭐 어찌됐든 간에 다 수혜인 거네요. 그렇죠. ST팜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면역 보강제가 저는 하나의 또 턴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바로 메신저 RNA입니다. 왜냐하면 메신저 RNA도 결국에는 올리고 핵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더 가려면 앞서 네. 얘기해 주셨던 모멘텀 외에 추가적인 또 뭔가가 있어야지 결국 주가는 더 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메신저 RNA죠. 아. 내일이면 미국 FDA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어요. 화이자 거. 맞아요. 10일이라고 했죠. 그렇죠. 현지 시간 10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인데 이제 승인이 된다면 과연 그 생산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게 바로 CDMO. 위탁 생산이죠. 한국이 제일 잘하죠. 그쵸. 그거를 키움증권 리포트 보시면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RNA계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그 봤어요. 보셨죠? 네, 봤어요. 네, 그만큼 이 RNA CDMO는 ST팜이 최고다, 유일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핵심인 부분입니다. 메신저 RNA를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은 ST팜밖에 없어요. 현재는 지금 ST팜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회장 직속으로 DNA 계열 쪽에 가장 권위가 있는 박사님 한 분을 직원으로 모셔왔어요. 네. 메신저 RNA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RNA는 분자 구조가 굉장히 잘 깨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운송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분자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ST팜밖에 없어요. 현재 특허를 가지고 있죠. 네. 국제 특허로 이제 출원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이 만들어지면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ST팜밖에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회사가 ST팜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현재로. 그게 뭐 기술과 원료 수급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거네요.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국만 기준으로 봅시다. 한국 인구가 4천만입니다. 가장 유력한 ST팜한테 이제 화이자 CEO가 맡겼다 칩시다. 그러면 4천만 회분의 백신을 만들어야겠죠. ST팜이. 근데 메신저 RNA는 또 기존 RNA와 다르게 비싸요. 그쵸. 근데 이게 주가에 지금 반영됐다고 보세요? 반영 안 됐어요 아직. 근데 지금 ST팜이 상한가를 간 이유는 화이자 백신이 원료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 공급 맞아요. 부족 이슈 때문에 오른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넘어서 만약에 화이자 백신이 한국에서 생산이 된다라는 재료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상한가로 바로 갑니다. 그럴 수밖에 기대감이 없겠죠. 더 남았다는 거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것만 해도 이익이 얼마예요? 주가의 그 모멘텀은 살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체계열 뉴스를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ST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그 뉴스가 가장 효과가 높은 제일 큰 모멘텀.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요 모멘텀을 반영해서 예상하는 ST팜의 목표 주가가 얼마예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면역 보강제까지 아까 얘기한 거.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 주가는 한 10만 원 이상 더 상향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0만 원? 그렇죠. 그 정도로 나한테 판단을 하고 얘기한 있습니다. 거랑 다 나한테 처음에 30만 원, 50만 원 뭐 얘기. 방송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해야죠. 네. 그거는 그냥 네. 이제 개인 네. 카톡용이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더블로 더 갈 수는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리고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뭐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리포트를 찾아봤어요. ST팜. 네. 뭐 이거 외에도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멘텀을 좀 언급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리포트에서. 그렇죠. IR에도 나옵니다. 자료가. 그래서 썼구나. 그 새롭게 또 신약 개발하고 있는 네. 두 개의 가장 그 시장도 크고 기술 이전 가능성이 큰
그런 두 개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이즈 치료제와 대장암 치료제입니다. 자체 개발하는 거예요? 자체 개발합니다. 오. RNA 자체 신약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일상은 이제 테스트가 됐고 결과 발표가 내년에 있을 거예요. 근데 바이오 주가는 바로 임상 2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임상 2상이 가장 길고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관리잖아요. 그쵸? 주가 상승의 모멘텀도 임상 2상부터 시작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럼 이것까지 반영하면 30만 원 이상이 되겠죠,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리고 대장암 치료제가 대부분 표적 항암을 치료제를 받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경구용 대장 항암제가 에스티팜이 만들고 있어요. 경구용이 뭔지 아시죠? 그냥 네. 입으로 복용만 하면 되는 그런 약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큽니다. 임상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주가 반영은 좀 빨리 되는 편이에요. 내년에 그럼 반영이 되겠네요. 이거는? 내년 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말이면 벌써 끝인데. 끝인데 이제 반영이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내년 초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빠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번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팔라요. 그렇죠. 알테오젠을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알테오젠도 기술 이전 수출 이전 기대감에 쉴 틈 안 주고 올랐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에스티팜이 쉴 틈 안 주고 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쉴 틈을 좀 주더라고요. 이제는 좀 안 주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제가 호가를 봤는데 매도 물량이 없어요. 사람들이 물량 안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유통 물량도 워낙 적어요. 예.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할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인기 있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시가총액 상위자가 되려면은 무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유상증자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그 모멘텀까지 붙으면 또 주가가 좀 더 레벨업이 좀 되겠죠. 또 예. 목표 주가가 그럼 또 올라가게 되는 근데 이제 거예요. 올해는 안 할 것 같고 일단 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증가 예상이 되면서 안정적이고 또 단기간에 모멘텀도 많은 에스티팜을 좀 눈여겨 보시면, 지금 시점에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지금도 같다라는 늦지 않았다? 의견 드립니다. 지금 기회를 주더라고요. 기회를 네, 주고 기회. 있다. 오늘도 보시면 이제 5일선으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 자칫 잘못하면 바로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구미가 당긴대요. 구미가 단계. 아니 그러면 어떻게 코스닥에서 셀을 제치고 그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 완벽하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코스피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아시다시피 내년에 합병이 됩니다. 시가총액 1등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만약에 빠지면? 코스피로 간다면 에스티팜은 이제 시총 2조에 머무르고 있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빼면은 다 시총 4조에서 5조 정도 됩니다.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합니다. 고만고만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상 봤을 때, 그리고 내년도 시장이 좋으면 바이오 쪽은 주가보다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가정했을 때 저는 빠르면 내년도 아니면 2년 정도 보시면 1등은 뭐 확실하지 못하더라도 상위권에 위치해 상위권 되니까 안에. 지금은 20위권이거든요. 16위권인가? 근데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고 조심스럽게 이제 1등 예상해 봅니다. 썸네일이 나왔네요. 에스티팜 셀을 제끼고 1등 가자. 뭐 이거는 뭐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기분 좋은 상상과 네, 시나리오뿐만 사기꾼은 아니죠. 아니라 그냥 사기꾼은 아니죠. 현실화될 수 있는 좀 근거들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맞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1등 한번 가자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에스티팜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